안녕하세요. 닥터 강사부 이광균 원장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살이 찌기는 했지만 그동안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이었는데 오랜만에 검사를 해보니까 갑자기 수치가 올라가서 당뇨의 전 단계가 된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식단 관리는 간헐적 단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간헐적 단식만 무작정 하면 당화혈색소 수치의 개선에 별로 효과가 없다고 답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세계적인 논문지 셀지에 게재된 논문을 근거로 최근에 당화혈색소가 갑자기 높아진 분들을 위한 7주 동안 당화혈색소 개선과 체중 감량의 효과를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간헐적 단식, 또 시간 제한 식사는 하루 중에 10시간 이하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금식을 하는 방식입니다. 의식적으로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아도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특징이 있죠. 셀 논문에 따르면 7주 동안 간헐적 단식만 한 그룹과 운동만 한 그룹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0.2%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간헐적 단식과 운동을 같이 한 그룹은 당화혈색소의 수치가 0.7%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무려 2배 이상이 개선이 된 것이죠. 이때 운동은 일주일에 3번을 했고 한 번 운동을 할 때 45분씩 운동을 했습니다. 체중 감량과 체지방 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만 한 그룹과 단식만 한 그룹은 평균 1.8kg이 줄었지만 운동과 단식, 간헐적 단식을 병행한 그룹은 7주 만에 평균 3.6kg이 줄어들었습니다. 논문에서는 간헐적 단식과 운동의 조합이 특히 체지방을 잘 감소시키는 이유도 분석을 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화합물들의 수치를 높이고 또 코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등의 유익한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단식의 기간은 지방 산화를 촉진하는 신진대사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운동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7주 동안의 간헐적 단식과 약간의 운동만 해줘도 당화혈색소의 수치 개선과 체중 감량에 동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바로 근육의 손실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몸은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도 하지만 근육까지 분해해서 사용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째서 문제냐 하면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요요 현상도 쉽게 오고 또 심지어는 당화혈색소의 수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육량과 당화혈색소의 수치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15개의 연구들을 종합한 메타 분석의 논문에서는 이 운동 유형별로 간헐적 단식을 함께 했을 때 체중과 근육량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지방 감량에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시간 제한 식사로 공복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우리의 몸은 저장된 지방을 베타 산화를 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근력 운동, 즉 저항 운동은 근육의 유지에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함께 복합한 운동은 체지방도 줄이고 근육도 유지하는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의 조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운동 시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서 하나가 단식 시간 중에 운동을 해야 하나요? 식사 시간 중에 운동을 해야 하나요? 첫째로 단식 시간 중에 하는 운동, 즉 공복 시간에 하는 운동은 지방 산화율이 더 높지만 단식 중에는 아미노산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근육의 손실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로 식사 후에 하는 운동은 지방 연소는 보통이지만 원활한 아미노산 공급으로 근육의 보존이 잘 됩니다. 또한 회복력과 운동 강도, 지속력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여러 논문에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이 목적이라면 단식 시간 중에 운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운동을 좀 더 잘하고 근육량을 잘 보존하려는 목적이라면 식사 시간 중에 운동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의 목적에 맞게 하면 되겠지만 당화혈색소의 수치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식사 시간 중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공복 시에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공복 시에 운동하면 저혈당의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보통은 식후에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하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즉 저항 운동의 방법입니다. 하루 10시간 단식을 하는 14대 10의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주 3회 운동을 병행한 논문이 있는데요. 운동의 효과가 좋았던 루틴의 방법입니다.
운동 시간은 하루 유산소 20분, 저항 운동, 즉 근력 운동 40분, 총 1시간을 하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자전거 타기나 걷기, 달리기의 운동이고, 근력 운동은 푸시업, 스쿼트, 런지, 스텝업 또는 헬스장에서 어떤 무게, 기구를 이용한 어깨 운동, 가슴 운동, 또 허벅지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알려드린 운동 방법과 간헐적 단식을 같이 한 그룹과 또 간헐적 단식만 한 그룹을 비교해 봤습니다. 8주 동안의 간헐적 단식만 한 그룹은 근육량이 2.3kg이 감소된 반면 단식과 저항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근육량이 1.6kg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완계 혈압은 낮아지고 수면의 질과 불안증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간헐적 단식을 할 때는 운동을 식사 시간 중에 하고 일주일에 3번 유산소 운동 20분, 근력 운동을 40분 나눠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의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체중 1kg당 1.2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한꺼번에 닭가슴살이나 달걀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먹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과 운동을 병행하면 체중 감량은 물론 당화혈색소의 개선에도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은 당뇨를 이미 진단받으셨거나 6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또는 고령이 있는 분들은 규칙적인 식사를 조금 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은 당뇨 직전 단계, 즉 당화혈색소의 수치가 갑자기 높아진 당뇨 전 단계인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들을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고, 다이어트나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적인 체중과 정상적인 혈액 검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